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7월 1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67.99포인트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982억을 순매수, 기관은 3.7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8.55포인트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매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628억을 순매도, 기관은 100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증언은 비둘기적이었으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항구하면서 이에 따른 실망 심리가 반영되면서 이 장 초반에 약세를 코스피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반동에 성공하면서 즉 승고르기 양상을 양시장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고 시장은 이제 내일 발표될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로 옮겨가게 됐고 눈치 보기 속 개별 종목 이슈에 관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70원 0.08% 상승하였습니다. 3시 30분 기준인데요. 새벽 2시에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모원 발언을 소화한 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대기 속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업황 지속 및 이 밸류에이션 매력의 잔존 부석 소식에 LS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엘렉트릭, 제일엘렉트릭, LS 에코에너지 등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LS는 이 또 자회사 LS전선이 약 9,418억 원의 이 규모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결정 공시도 또 훈풍이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가 올해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업체들 주가는 산업 전체 내에서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고 이 밸류에이션도 해외 선도 업체들과 격차가 좁혀주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존 전력기기 업종 리레이팅의 논리적 근거는 에너지 전환이 가져온 전기화 흐름, 또 북미 교체 수요 도래, 그리고 오랜 불황으로 인한 업계의 제한적인 생산 능력이었다면서 해당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현재 업황이 구조적인 호황기에 진입해 있고 이 복합기업 형태의 해업체들이 대비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보다 단순하며 진행 중인 증설로 당분간 이익 성장에 대한 추정 가시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해외 선도업체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을 감안하면 최근 급등에도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는 아직 설명 가능한 영역이고 추가 이익 전망 상향의 가능성 등 감안하면 차익 실현을 서두를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제2차 공공기관 에타 자문회의에서 45kW짜리 대규모 송정망 사업의 에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강원 호남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1153km를 잇는 송정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3조 7,100억 원에 달해서 한국전력공사 창사 이래 최대 전력망 건설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네스트라 에라 에너지와의 대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한중 엔시스, 장중상하가, YM텍 급등, SK테니스 급등, 삼진 L&D, 신성 ST 이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고 또한 이 삼성 SDI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유진 테크놀로지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에 6.3기가와트짜리 규모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총 용량 6.3기가와트시는 작년에 북미 전체 ES 용량 55기가와트시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삼성 SDI가 이를 수주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주한 물량 중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2분기 차량 인도량 호조 등 테슬라의 주가가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판매 실적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인 9.4기가와트시의 ESS 제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하고 있고 작년 전 세계 연간 ESS 판매량 100기가와트시 중 테슬라는 15기가와트시의 판매량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2분기에만 9.4기가와트 판매 실적을 올렸고 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올해 전체 시장의 급성장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나타내는데 일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1.38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체결 소식에 현대 로템 신고가 시트라가이 ST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오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1.38조 원 규모 최근 매출액 대비 14.77%의 공급 계약 K9 자주포를 체결했는데 이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 독일 티르키예의 이 자주포 등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경쟁 제품들을 제치고 이번 사업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찰 기상 관측용 차륜용 장비, 탄약 등 자주포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업체와 협력해서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을 오는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KB증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번 계약으로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 운용하는 10번째 국가가 됐고 특히 독일과 티르키예의 이 가입되어 있는 나토 가입국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장갑차, 주력전차 등의 이 도입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 호주군에 공급할 예정인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도전할 예정이고 주력 전차 사업에는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로서 도전 중인 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로템도 이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와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또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을 했고 지난달 만료된 기존 컨소시엄 계약을 연장하고 K2PL 2차 이행 계약 연내 체결을 위해서 컨소시엄 간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로 현대로템이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의 폴란드 K2 전차를 조기 및 적기에 납품했고 올해 또 하반기 38대 내년에 96대 등 총 180대를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라IMS, ST엔진, 하나엔진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조선 3사 실적이 HD 한국조선해양과 조선자회사,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순으로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조선 3사 모두 하반기부터는 건조 성과가 상승하고 공정이 정상화 국면 진입에 따른 비용 감소와 점진적인 인력난 해소 및 강제가 하락사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분기 흑자 전환 시점의 차이일 뿐 중장기적 수주 전략과 실적 개선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이 재개되었고 이번 컨테이너선 수주 사이클이 단순히 백로그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조 선종 믹스 효과를 통해서 조선주 실적 개선에 대한 컨빅션을 견고하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적인 환경 속 견조한 수주세 신조정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또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더블 폰, 휴대폰 부품 그리고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등 신제품 공개 기대감에 오니큐브, SKC, KH바텍, BH, 동훈하나텍 등 폴더블 폰 그리고 휴대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초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플립 6에 이어서 갤럭시 링과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버즈 3 등 신제품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6 시리즈는 AI 통역 기능을 스마트폰 내장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왓츠앱, 카카오톡 등 다양한 제3자 메시지 앱에서도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작에 사용된 퀄컴의 프로세스 AP 스냅드래곤 8 2세대보다 이 발전된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되고 온 디바이스 AI 구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테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또 오후장에 더 강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접합도 외 한동훈 한동훈 우세하면서 태양금속 상한가, DTNC 하루 상한가, 레몬레인, DTNC, 오파스랜드 올 등 한동훈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는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전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 7일에서 8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2,30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접합도 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가 45% 응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대로 온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1%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울러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응답자의 61%가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앨범 말 주가가 급락하면서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첨복, 광무, 엔캠, 중앙첨단소재, 후성, 지오릿 에너지, 금양, 솔루스 첨단소재, 동아기업, 이닉스, SK이노베이션, PNT 등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리튬 기업인데요. 앨범 말이 8.75% 하락하면서 52저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앨범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회사 베어드 벤킬러 애널리스트는 앨범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12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벤칼로는 리튬 가격이 앨범 말에 제시한 가이던스 밴드 하단 및 그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앨범 말의 부진한 2분기 실적을 시사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